국민의힘이 오늘 오후부터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주 4.3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밤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4.3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나왔습니다.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4.3 단체들은 4.3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색깔론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며 반발했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은 역사 문제에 대한 소신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을 옹호하는 방송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4.3 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추모에도 격이 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주를 방문해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4.3 유족회는 두 사람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며 국민의힘에 제소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와 함께 당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날가 빠진 이념으로 계속 이 사람에 대해 폄훼하고 왜곡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종지부를 찍고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국민 화합 차원에서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길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4.3 유족회는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4.3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4.3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징계가 마무리된 뒤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아이를 동반한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이른바 노키즈 존이 유독 제주에 많은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키즈 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돼 도의회 심사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 내용과 조례의 한계를 이슈 추적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제주시의 한 노키즈 존 카페. 카페 주인은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막고 다른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디저트를 손에 댄다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이제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든가 아무리 좀 제재를 해도 주위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예. 손님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저도 카페 같은 데 가면 제 돈 주고 쉬려고 가는 건데 애기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할 때 어머님들이 제지도 안 하시고 하면 저가 방해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키즈 존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인 것 같아요. 카페가 진짜 여러 컨셉으로 요즘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그런 카페 문화를 좀 어릴 때 애기들도 좀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노키즈 존 논란의 핵심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영업 자유와 아동 차별 행위. 논란이 커지자 아이들을 환영하는 예스 키즈 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 문화를 배척받지 않고 배려받는 그런 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배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주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키즈 존 카페는 540여 곳. 이 가운데 제주에 78곳이 몰려 전국의 14.4%를 차지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나 많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카페나 식당 등이 많아 비율이 높은 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지 조례가 발의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해 권고와 계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이들을 제한하거나 선별적으로 어떤 업소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인데 제한을 하는 것은 아동 인권의 침해가 되고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지정해 강제성이 없고 영업 허가권을 가진 도지사에게 권한이 추가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질 경우 상위법에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 심사가 오는 11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이 통과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도내 공영버스 기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주시청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기사와 시청 공무원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건물 입구에 깔린 노란 점자 블록과 타일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 흐름은 바로 옆 도로까지 이어져 있고 당시 급박한 상황을 말해주듯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내 공영버스 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건 오늘 오전 11시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제주시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나온 직후였습니다. 내 액체를 뿌려가니까 같이 나오지 그 뿌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니까 라이터를 그냥 켜버리더라고. 가슴 쪽에 뿌리니까 그냥 이게 더 키니까 그냥 붙어버리더라고. 버스 기사는 평소 동료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올리는 등 갈등을 겪어왔고 두 차례 제주시와 면담을 해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우리 공영버스 직원 146명이 들어있는 단체톡에다가 공영버스에 걔보다 못한 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글 올린 거예요, 이렇게. 제주시는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입장입니다. 직원들이 다툼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싸다가 과장님이 다 모이게 해서 앞으로 잘 활용해서 잘 지내도록 얘기하다가 서로 흥분해서 일어나서 내려가길래 제가 같이. 이 사고로 50대 버스 기사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말리던 제주시 관계자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버스 기사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주변 CCTV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피해 신고를 오는 17일까지 접수합니다. 피해 신고는 관할 읍면동으로 하면 되고 행정기관에서 현장 전수조사를 한 뒤 농약값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 집중호우에는 일부 해안 지역에도 4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농경지가 유실되고 단호박과 초당 옥수수 등의 줄기와 잎이 상처를 입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악천후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되면서 제주를 찾을 예정이던 관광객 6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1만 2천여 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17만 4천여 명보다 6만 2천여 명 줄었습니다. 또 연휴 직전 제주를 찾았던 수학여행단 2만여 명도 제때 돌아가지 못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이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4.3 사건의 어려움을 딛고 3남 2녀를 키운 서귀포시 남원읍의 83살 김병수 할아버지가 대통령 표창인 장한 어버이상을 받았습니다. 또 경로 효친과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유공자 등 모두 57명에게 각종 표창이 주어졌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인천광역시에 설치됩니다. 외교부는 다음 달 5일 신설하는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에 두고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8년 서귀포시 이청사의 둥지를 튼 재외동포재단은 5년 만에 완전 철수해
지역사회 반발이 예상됩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6개의 야당이 제주도 의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반 히데유키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공동대표는 올해 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도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출하가 제한됐다며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숀 버니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위원도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의 몸 안에 쌓일 수 있는데도 일본이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에 적정 노동 인력을 확보해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폐암 등 산재가 승인된 학교의 경우 조리실무사 1명이 100명을 초과하는 급식 인원을 담당하는 등 초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배치 인력 기준을 낮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